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유승민입니다. 오늘은 브렉시트의 영향과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일단 그 협상이 시작되면 영국은 교섭력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그 EU를 탈퇴하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최대한 늦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2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협상이 시작이 되면 영국은 27개 EU 전 회원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사실 2년 안에 협상을 끝낸다는 것은 물리적,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영국이 그 2년 안에 이 협상을 완료하지 못하면 EU에 대한 지위가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현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게 되면 러시아와 같은 WTO 체제로 바뀌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협상이 그 안에 좀 진행이 된다면 EEA나 FTA 형태로 가게 될 텐데, 만약에 WTO 체제로 가게 된다면 관세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무역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협상을 늦추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EU는 이 협상을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영국의 태도 때문에 EU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높을 수 있고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U 입장에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영국의 재투표 가능성 이런 등등을 기다리기보다는 조속한 브렉시트 협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국의 그 법 체계는 불문법 체계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관련 법률들은 EU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그 협상이 시작하게 되면은 영국은 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 법을 정비해야 되고 EU와 또 협상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복잡한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브렉시트 협상은 상당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각각의 자국의 어떤 이익 때문에 영국과 EU가 좀 갈등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당분간 진행되겠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뭐 재협상을 한다든지 내지는 브렉시트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를 하는 형태의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어떤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도 금융시장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 상당수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그 불확실한 협상을 계속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결정이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런던에서 좀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금융사들이 이미 EU 이전부터 유럽 대륙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그 불확실성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파운드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영국에 대한 자산 가치에 대한 그런 매력이 사라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금융회사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각국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정책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주요국들은 외환 시장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하고 크레딧 우려를 막는 초기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향후에 이런 관련 내용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라면 재정정책 시행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카드를 아껴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또 어떤 그 상황이 아직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상황의 진전을 판단해 가면서 대응을 하겠다는 쪽으로 스탠스가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브렉시트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주요국들이 정책 수단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과거의 그 돌발 변수와 같은 예상할 수 없는 경로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 중에 이러한 변동성이 생기면 주식 비중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이제 국내외 매크로 환경, 둘째는 기업 실적 전망과 코스피 예상, 그리고 셋째는 투자 전략과 선호 업종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외 매크로 환경을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제조업이 바닥을 지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는 통화정책에 의존한 내수 중심의 회복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고려할 정도로 어느 정도 미국은 안정 궤도에 올라와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런 서비스업, 내수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지속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향후 추가적인 경기 회복의 동력을 제조업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시그널들이 나온다라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에도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지난 상반기 중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재돌파하는 등 어느 정도 제조업이 바닥을 통과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L자형 부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로 중국 기업들 중에서 특히 한계산업, 철강, 조선, 석탄 이런 산업들은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2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의 비중이 12%였는데요. 최근에는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라든지 또 지준율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문제가 더 심화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을 통해서 부양책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공급 측 개혁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우선에 두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급냉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은 사실 이번 브렉시트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업과 가계 부분의 대출 증가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브렉시트 이슈가 터지면서 하반기 중에 ECB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미 TLTRO2 등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완화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강화된 통화 정책으로서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판단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렉시트 이슈에 대한 어떤 그런 확산 가능성을 좀 낮게 보기 때문에 ECB의 이런 정책 효과가 여전히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와 같은 투자 환경은 주식시장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회복의 속도가 좀 만만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실적은 2013년을 최악으로 서서히 이제 회복 사이클을 보이고 있습니다. MSCI 코리아 기업 기준으로 본다면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대략 81조 원에 그쳤습니다만 지난해 96조 원까지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116조 7조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판단에는 106조 7조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으로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는 글로벌 디플레이션 환경이다 보니까 비용 절감에 따른 그런 이익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 민감 업종과 같이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비용 절감이 경비 절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희는 이제 하반기 선호 업종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까지는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에 관련된 그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내부적으로 본다라면 북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히 이제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제조업이 바닥을 지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외 변수도 좀 불확실하고 어떤 지표 확인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3분기까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분기 이후부터는 완만한 회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변동성 국면에서 주식 비중 확대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선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수출주 선별 전략입니다. 저희는 IT와 화장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IT와 화장품은 IT는 선진국향, 그리고 화장품은 아시아 소비 확대와 관련해서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 민감주를 선별하자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그 은행들이 유로존 사태와 또 어떤 한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할인이 되어 있고 주가도 부진한 양상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런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지금 어떤 채권 시장의 일방적인 강세가 점차 완화가 된다면 은행주의 할인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은행주를 주목하고요. 증권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 성장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텐데요.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제 미디어와 인터넷이 향후의 성장주 중에서 조금 더 확장성이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별로는 대형주와 가치주가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그 브렉시트에 대한 전망과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관련된 내용을 또 자세한 사항은 리포트를 참고하시면서 하반기 투자 전략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